애니멀부 이학범 기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게 진정한 파트너의 역할일 텐데요. 저에게는 반려묘 루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함께하는 파트너가 아닌 인간에게 이용당하고 고통받는 동물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 취하고 싶어요? 러시아의 한 카지노장에는 아기 호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이 크리스탈인데요. 먼저 사진을 함께 보시죠. 아, 귀여워. 네, 원래 아기 호랑이가 굉장히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아야 되는데 저기 사진 속의 크리스탈은 몸을 축 느리고 처져 있죠. 눈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네, 여기에 바로 인간의 무서운 이기심이 숨겨져 있는데요. 해당 카지노장은 이 크리스탈을 서비스 목적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로 크리스탈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얌전히 있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약을 심하게 투여를 했냐면 저렇게 사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됐고요. 눈꺼풀을 이렇게 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마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카지노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요.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동물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동물원에 있는 사자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자가 맹수잖아요. 그런데 저 동물은 맹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얌전하게 곁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개를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사육사가 고개를 들어서 사진 촬영까지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 저 사진을 공개한 동물보호단체는 저 동물원이 사자한테 마약을 먹여서 정신 상태를 몽롱하게 만든 다음에 관람객들과 사진을 찍게 하고 사진 한 장당 약 1,600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물원 측은 좀 다른 주장을 했어요. 동물원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저 사진을 찍혔을 당시에 저 사자가 점심을 먹고 또 비타민까지 먹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저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그 동물원의 해명에 대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잔인하게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 코끼리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코끼리는 대규모로 마약을 밀거래하는 불법 마약업자들한테 마약 이동수단으로 이용당했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이 업자들은 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저 코끼리가 먹는 과일에다가 아편을 섞어서 먹이게 해가지고 그 결과 코끼리가 마약 중독에까지 걸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업자들이 이제 경찰에 적발되면서 코끼리도 함께 구조가 돼서 보호소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1년 넘게 이제 잘 치료를 받아가지고요. 현재는 자연으로 돌아갈 정도의 그런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인간이 제일 이기적이고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지 뭐 우리의 뭐 친구라든지 같이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갔을 때 많이 접하게 되는 코끼리 트레킹인데요. 사실은 코끼리가 이 생태적인 습성상 등에 뭘 태우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인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울 정도로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게 되면 아마 마음 편히 코끼리 등에 타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트레킹에 이용되는 코끼리는 이 새끼 때 저렇게 야생성을 없애고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지는 파잔 의식이라는 걸 겪게 되는데요. 약 일주일 동안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몸보다 좁은 곳에 갇혀가지고요. 네 발과 몸을 묶인 상태로 밤낮으로 매질을 당하고요. 네. 심지어 어떤 물과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가지고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저렇게 끔찍하게 학대를 당하면서 본능을 잃게 되고요. 이제 인간이 무섭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듣게 그렇게 이제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저런 과정 중에서 탈수가 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코끼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 솔직히 처음 알았어. 원래 코끼리가 등에 사람을 안 태운다는 걸. 이제 저거 못 하겠는데요. 네. 우리 88 올림픽 때도 개막식에 비둘기 확 날려버렸다가 성화대에 앉아있던 비둘기들이 저마함과 동시에 그냥 그 화염 속으로 타들어가는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그건 생중계니까요. 그쵸. 방영이 돼가지고 막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 행사 때문에 이제 동물들이 뭐 희생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주마라는 이름의 이 암컷 제규어, 17살짜리 암컷 제규어인데요. 이 제규어가 이번에 리우 올림픽 마스코트의 실제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 측에서 성화봉송이라는 행사장에 동원을 했는데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규어가 이제 긴장하라고 흥분을 해서 탈출을 시도한 거죠. 그걸 지키고 있던 군인이 그걸 막고자 이제 총을 쏘게 됐고요. 총알을 맞은 주마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죽이고 정리가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네, 됐나요? 그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제규어를 동원한 것이 이제 명백한 실수였다. 그 사과를 했고요. 그 총을 쏜 군인이 있는 그 군대에도 약 1,400만 원의 벌금이 이제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승마를 하지만은 가끔 마장에서 야 이렇게 크고 에너지가 넘치는 동물이 사실 여기에 이렇게 활동적이지 못하고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좀 많은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나 이 얘기 왜 했지? 나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는데. 방금도 저기 토크가 경로를 이탈하는 머릿속에서. 승마하는 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너 그냥 종합적으로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네가 이해가 안 가 지금. 할 말만 하라고 저기 앞에 써 있잖아. 빨간 글자로 보기 좋게. 알겠습니다. 경기를 뛰는 말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부터 어디 보셨어요? 네. 사실 이제 그 경주용 말들이 사람 못지않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인간의 이기심이 좀 발휘되는 적이 좀 종종 있어요.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열렸던 한 경마 대회에서 한 말이 결승선을 앞두고 굉장히 스퍼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수가 왼손에 몰래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자극을 줘서 이 말이 깜짝 놀라게 해서 더 뛰게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게 본인한테도 위험한데.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선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94년에도 손톱을 이용해서 말을 자극해서 9개월 출전 정지 및 벌금을 2,500달러를 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이제 말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원래 말이랑 막 교감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인간이라는 이유로 이 동물을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학계 돌직구 신재영 기자.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진료 받고서 마지막에 병원을 나올 때 이 처방전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이 처방전으로 돈을 버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내 이름 팔아 약 사는 사람들 처방전으로 돈을 벌어요? 그 한 약국에 그 한 30대 남성이 와서 이제 처방전을 내고 약을 이제 지으려고 이제 왔는데 약이 한 60일치 정도 되고 약값도 한 수십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약사분이 이 병원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처방전에 나와 있는 이름이 60대 후반의 김모 씨였거든요. 환자한테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병원을 한번 전화를 해봅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이 환자가 거기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당연히 처방전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까 이게 위조 처방전이었던 거예요. 처방전이 위조된 거죠. 그래서 이 처방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칼라 복사기 같은 걸로 그냥 복사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처방전 양식이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걸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에 뭐 이름이나 이런 걸 잘 넣고서 그걸 약국에 가져가서 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파는 거예요. 약을 받아서. 그래서 이걸 아주 조직적으로 하는 집단이 그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수법이 어떠냐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잖아요. 이 중에 이제 의료급여 1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고 또 무료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계층이거든요. 이런 계층의 명의를 도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조 처방전을 만든 다음에 약국에서 무슨 뭐 고지혈증약, 관절염약 이런 거를 한 1,500만 원어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다 판 거죠. 그래서 이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 한 의사와 그 병원과 약국, 약사가 짜고서 한 5,000명 정도의 그 환자의 처방전을 위조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2억 3천만 원어치의 돈을 부당으로 이렇게 받은 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조 처방전이 근본적으로 지금 걸러낼 대책이 지금 마련되지가 않아가지고 악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그렇게 샀을 때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약국에서는? 보통 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한 30% 정도 가격으로 약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 가서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원래 약값이 1,000원이라 그러면 실제로 환자가 내는 돈은 한 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처방전이 있어야만 그 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곳에서는 더 비싸게 파는 네. 거군요. 이런 일반적인 약도 사실은 뭐 받아가지고 파는 게 문제가 되지만 그 마약류,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같은 데 많이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약사분들, 일반인은 몰라도 약사분들은 그 위조 처방전 같은 거 보면 딱 알 수 있지 않아요? 왜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지. 처방전에 뭐 의사 이름도 있고 면허 번호도 있고 뭐 질병명 코드 같은 것도 적혀 있고 그약 종류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위조하게 되면은 그걸 다 통째로 위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약사 입장에서는 그냥 처방전만 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병원에 전화하면 이게 알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일일이 다 전화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경우가 아니면은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남의 얘기로 넘기기에는 아까 뭐 5천 명의 이름으로 하면 어딘가는 내 이름으로 도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우울증 약이라든가 뭐 정신병적으로 먹는 약들은 기록에 또 남아서 피해를 볼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말 정산 같은 거 할 때 꼼꼼히 좀 살펴봐야 돼요. 자기가 이제 약국에 가서 약 탄 기록, 그다음에 병원 진료 받은 기록이 혹시 내가 뭐 받지 않았는데 그런 게 올라가 있는 게 있으면 자기가 도용당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해요? 신고를 해야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병원 아니에요? 환자 신상 정보가 그대로 다 보관돼 있고 이거를 뭐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환자가 어떻게 확인할 수 되는지를. 없죠, 예. 사실 환자 입장에서 이거를 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부의 좀 시급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처방전이 아까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막 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처방전을 이 지금 돈 버는 목적 외에 좀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학생들이 요즘은 출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아, 그래서 출석을 이거를 대체하려고 병원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위조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제출하고 그걸 출석을 인정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학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 합니다. 진짜 옛날에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조퇴나 막 이렇게 결석하려고 막 꾀병 막 한 적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완전 지금에 비하면 완전 주먹구구식이었는데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해보셨어요? 뭐 아픈 척도 하고 저희 그다음에 때또 대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대리 출석 네. 친구들 몇 명 해주고 예 뭐야 예 여기요 뭐 이렇게 했는데 같은 사람 한 4명 정도 한다면 신동엽 나와 그래가지고 예. 역시 그때부터 그 성대모사에는 재능이 없었군요. 재능이 없었죠. 뭐 저 있어요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열 감기가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증상을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열이 많이 나면 막 속이 미끌거리고 막 토를 한대요. 네. 조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고 뛰어나가가지고 저희 반 옆에 화장실이었거든요. 복도가 떠나가라 막 하고 왔는데 김태희 아버나 어디 고등학생이 술을 그만 처먹고 학교를 와가지고 진짜 억울했어요. 와. 어렸을 때 막 외박도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가정통신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따스한 봄날이 계속되는 요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예. 드릴 말씀은 뭐 다름이 아니오라 기아의 자녀가 이번에 뭐 RCY 뭐 여름 축제에 뭐 참가하게 됨을 이러면서 그걸 만들어서 그냥 A4 용지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갱지 있잖아요. 그렇죠, 갱지, 맞아요. 절치선을 만들어서 갱지. 제가 몇 번 써먹었는데 그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만들어달라 그래서 저희 반 전체가 그걸 써먹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 김현애 기자는 잘 풀렸어요. 네. 지금 좀 철컹철컹 했을 수도 있는데 잘못했으면 위조범 되는 거잖아. 자 신재영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한 게 처방전인데 이 처방전이 돈벌이에 이용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 E Clock. E Channel.